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6일 64회의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참 보면은 뭐랄까 극명한 두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약산 김원봉을 추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군요.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홍범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도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여러분, 약산 김홍범이 누굽니까? 물론 일제시대 때 일제에 맞서 싸운 그런 항일 투사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 박헌영, 그 다음 순으로 섰던 이른바 검열상,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원장이겠죠. 그 다음에 6.25 전쟁, 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남 간첩들, 무장 간첩들을 파견했던 최고 책임자. 그러다가 결국 그쪽 북쪽에서 파워게임에 밀려서 처형당했던 것이 약산 김원봉입니다. 약산 김원봉에 공적을 기리고 그를 추념하는 좌파들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의 나라가 된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남과 북이 아직도 휴전 상태, 정전 상태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인 그것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서 최고위직을 지녔던 약산 김원봉한테 서운 훈장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문재인과 그들 좌파 정부를 보면서 저는 며칠 전 장기표 선생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표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운동권을 좀 아는데 그쪽 동네에서는 이른바 운동권 끝발에서 밀리면, 즉 거기에 투쟁, 경력에서 밀리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일는지 몰라도 이른바 운동권 내부 서열로 보면은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른바 조금 시사에 관심이 있고 운동권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좌파들 내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좌파들 내부에서도 예전에 보면 그 종북 주사들 중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야, 너 윗동네하고 통해? 윗동네가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서 이른바 김일성 주석을 친견했느냐, 아니면 거기 대남 공작부에서 최고 책임자를 만나보았느냐, 또 그 밑에 지도원 동지를 만나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급 서열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중국이 한참 공산당들이 이 국민당하고 싸울 때 그 당시에 보면 루포니 뭐니 해서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코민테른 러시아 소련의 그 지도를 받고 있던 소련 유학파들이 한 28명이 득세를 합니다. 그때는 국내 공산당이었던 마오쩌둥은 그야말로 명함도 못 내밀죠. 왜? 마오는 모스크바를 유학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장정, 이른바 1934년 35년 그 장정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상상과 달리 군사권을 누가 쥐고 있었던 줄 아세요? 마오가 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주울레, 소련 유학파인, 모스크바 유학파인 주울레가 군을 잡고 있었어요. 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 좌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약산 김원봉을 갖다가, 일단은 약산 김원봉 서운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굴까요? 바로 박헌영입니다. 박헌영도 나름대로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항일 독립운동한 것만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한테 자 수상동지 내려갑시다. 우리 남조선에 가면은 우리 남노당 당원들 100만 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죄목을 받아서 나중에 처형당합니다만은 순서가 그렇게 돼요. 또 하나 참 참담한 얘기가 또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는 이른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사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멋대로 자기들이 보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너는 친일이고 너는 뭐고 한 5천 명 가까운 사람을 친일로 규정해 놓고 이른바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3권짜리 이만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64회 현충일을 맞아서 63년 전에 허태영 대령에게 암살당해서 죽은 김창룡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육군 소장인데 현재 기무부대 즉 특무대의 창설자죠. 56년에 죽습니다. 56년에 죽는데 김창룡 죽어서는 이제 중장으로 추서가 됩니다만은 김창룡이 지금 저쪽 김창룡 장군이 대전에 있는 제1장군묘역이던가요? 거기 묻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보면 관동군의 헌병에 나부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특무대장을 하면서 보면 우리 보면은 누구를 갖다 탄압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묘를 파자는 겁니다. 파헤치자는 겁니다. 묘를 갖다가 이장하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특무대장 김창룡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48년 5월 10일 우리는 총선거를 통해서 물론 유엔이 관할할 수 있는 남쪽 38선 남쪽 지역에서 총선거를 치러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남노당들이 작업을 해서 벌였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4.3 제주 폭동입니다. 물론 거기에 애꿎게 돌아가신 제주도민들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단초를 일으켰던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남노당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른바 봉기했던 거죠. 그들 공산당들이 쓰기 좋아하는 표현으로 옛날 중국 공산당 남창봉기니 상해봉기 봉기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압하기 위해서 여순 순천에 있던 연대들이 파견 나가는데 또 그 내부에 있던 육군 하사 중사 상사 등 이런 남노당들이 지휘관 연대장 대대장을 쏘아 죽이고 이른바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보면 그걸 갖다 제압하고 그 하는 와중에 결국 김창룡의 특무부대가 그 다음부터 48년 그 이후 49년부터 한 1년 동안 숙군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숙군 작업 뭐냐니까 군내에 들어와 있던 남노당 계열들은 일제히 싹 소탕합니다. 물론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소령, 박정희 중령이죠. 어쨌든 김창룡 즉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면 모르겠어요. 김일성의 입장에서 또 이른바 저쪽 북한에 있는 노동당, 공산당들 입장에서 박헌영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뼈가 저리도록 아픈 뼈가 저리도록 갈아 마시고 싶은 사람이 바로 김창룡입니다. 왜? 남노당 씨를 말렸거든요. 남노당이 씨를 말리는 바람에 1950년 그야말로 박헌영이 호언장담하에 김일성이 밀고 내려왔을 때 남쪽에서 이른바 남노당의 봉기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군 내부에서 마치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던 그 연대들 마냥 아군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가장 큰 일 한 분이 김창룡 장군이고 김일성과 공산당으로 와서는 저놈만 없었더라면 메가더만 없었더라면 이승만만 없었더라면 조국이 하나 되어서 지금도 김일성 왕조에서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등 이른바 언필칭 무슨 툭 하면은 무슨 민족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친일파로 낙인 찍고 그 다음에 자기들 평화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하던 그 자들이 드디어는 김창룡 장군의 묘를 파헤치자는 겁니다. 그 일은 사실은요 지금 벌어진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매년 이맘때만 되면 김창룡 장군 묘 이장하자고 즉 부관 참시하자고 꽹가리를 쳤던 것들이 민족문제연구소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 좌판에 그 얼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서열은 천등 바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야말로 우리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그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거기에서
특히 6.25 전쟁에서 그 수많은 목숨을 버렸던 그들 앞에서 북한에서 노동상, 국가검열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로 약산 김원봉을 갖다가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보십시다.